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올해 78이 되신 분입니다. 평생을 바느질로 살아오신 분이에요. 충북 영동의 작은 마을에서 양장점을 하시며 남편과 세 남매를 키우셨죠. 손끝이 곱고 말씀이 느리고 웃으실 때 눈이 반달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족 이야기를 꺼내실 때면 그 반달 눈이 흐려지십니다. 50년 넘게 바늘을 잡아오신 손은 단 한 번도 떨리지 않으셨는데 가족 앞에서는 늘 손이 떨리셨다고요. 오늘 이분의 이야기를 제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가족이라는 말 앞에서 한 번쯤 멈춰서 보신 분이라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나는 올해 78이다. 사람들이 내 나이를 물으면 나도 가끔 깜짝 놀란다. 벌써 그렇게 됐나 싶어서. 거울을 보면 주름투성이 할머니가 서 있는데 마음속에는 아직도 23 시집 오던 날의 떨림이 남아있다. 시간이라는 것은 참 묘하다. 몸은 확실히 늙었는데 마음은 그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마음까지 쭈그러져서 몸보다 더 늙은 것 같기도 하다. 나는 평생 옷을 지었다. 양장점이라고 하면 거창하지만 영동 시내 골목 안에 있는 8평짜리 가게였다. 간판도 허름했다. 미영 양장점. 내 이름이 미영이다. 박미영. 그 가게에서 50년을 바느질했다. 동네 아주머니들 외출복도 만들고 교복 수선도 하고 결혼식 한복 위에 걸칠 두루마기도 지었다. 재봉틀 소리가 내 인생의 배경음악이었다. 남편은 같은 동네에서 철물점을 했다. 이름은 강태수. 과묵한 사람이었다. 하루에 10마디를 하면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10마디 중에 다정한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밥 됐어? 아이들 잤어? 불 꺼? 그런 말뿐이었다.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말이 없을 뿐이지 새벽에 일어나 가게 셔터를 올리고 무거운 철물을 나르고 저녁이면 묵묵히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 성실한 것이 그 사람의 사랑 표현이었다는 것을 나는 한참 뒤에야 알았다. 우리 사이에 새 아이가 있다. 큰딸 은주, 아들 동현, 막내딸 소라. 은주는 서울에서 출판사 편집자로 일하고 있고 동현이는 대구에서 소방관을 하고 있고 소라는 세종시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다. 셋 다 건강하고 제 앞가림을 하며 살고 있으니 고맙다. 그런데 고맙다는 말 뒤에 꼭 따라붙는 말이 있다. 미안하다는 말이다. 나는 아이들에게 충분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양장점 일이 바빴다. 특히 명절 전이나 졸업 시즌이 되면 밤을 새우는 날이 부지기수였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하고 부르면 나는 재봉틀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응, 거기 밥 있어 하고 말았다. 아이들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 다만 내 앞에 놓인 천이 급했고 마감이 급했고 그 급한 것들을 핑계로 아이들의 시간을 미뤘다. 내일 들으면 되지. 나중에 물어보면 되지. 그 나중이 50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다. 큰딸 은주에게는 그래도 조금 나았다. 은주는 어릴 때부터 내 양장점에 와서 자투리 천을 가지고 놀았다. 내가 옷을 만들면 은주가 옆에서 단추를 골라주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됐다. 작은 대화였지만 손과 손이 닿는 시간이 있었다. 한 번은 은주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내가 책 한 권을 건넨 적이 있다.
동네 헌책방에서 우연히 집어든 소설이었는데 한 여자가 전쟁통에 가족을 모두 잃고 홀로 삶을 일으켜 세우는 이야기였다. 나는 그 소설을 밤새 읽고 울었다. 그리고 아침에 은주에게 건네며 이렇게만 말했다. 한번 읽어봐. 직접적으로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말할 수가 없었다. 바느질하는 여자가 무슨 대단한 인생훈을 늘어놓겠나. 다만 이 이야기가 대신 말해주기를 바랐다. 세상이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 마음을 한 권의 책에 실어보냈다. 은주는 며칠 뒤 저녁밥을 먹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엄마, 그 책 속의 여자가 엄마 같았어.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코끝이 시큰해졌다. 내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전해진 것이다. 책 한 권이 내가 하지 못한 수만 마디의 말을 대신해 준 것이다. 그런데 아들에게는 그러지 못했다. 동현이에게 나는 늘 잔소리하는 엄마였다. 숙제했어? 어디가? 왜 이렇게 늦게 와? 밥 먹어. 전부 명령이거나 추궁이었다. 동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학교에서 누구와 어울리는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물어본 적이 없다. 아들이니까 알아서 크겠지. 남자아이는 단단해야 하니까 그런 생각이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무관심을 포장한 핑계에 불과했다. 동현이에게 해준 것이라곤 중학교 때 위인전 전집을 사준 것뿐이다. 동현이는 그것을 다 읽기는 읽었다. 하지만 함께 읽고 함께 이야기하고 그 인물의 삶에 대해 같이 고개를 끄덕여 본 적은 없다. 책을 건네는 것과 책 속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라는 걸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지금 동현이는 나와 통화할 때 말이 짧다. 네, 엄마. 잘 지내요. 건강하세요. 세 마디면 끝이다. 원망하는 것 같지는 않다. 다만 나와 나눌 이야기의 서랍이 텅 비어 있는 것이다. 어릴 때 채워넣지 않았으니 꺼낼 것이 없다. 그것이 나를 가장 아프게 한다. 한 가지 더 고백하자면 나는 딸들에게는 어느 정도 실수해도 달려올 수 있는 엄마였지만 아들에게는 그렇지 못했다. 아들이 잘못해도 안아줬어야 했다. 넘어져도 혼내기 전에 먼저 무릎을 들여다봤어야 했다. 그런데 나는 넘어진 아들에게 왜 넘어졌느냐고 따졌다. 그 차이가 50년 뒤에 이렇게 큰 간극이 될 줄 몰랐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분이 있다면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아이가 실수했을 때 달려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달라고. 잘했을 때만 반기고 못했을 때 침묵하는 부모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아이는 어떤 비바람 속에서도 돌아올 곳을 가진 셈이다. 남편 태수 씨 이야기를 더 해야겠다. 53년을 함께 살았다. 53년이라는 세월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좋은 날보다 견딘 날이 많았다. 철물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한 달 매출이 쌀값도 안 되는 때가 있었고 내 양장점도 기성복이 쏟아져 나오면서 손님이 뚝 끊긴 적이 있었다. 그때 우리 부부는 밥상에 마주 앉아서도 서로 한마디 하지 않았다. 말을 하면 한숨이 나올 것 같아서, 한숨을 쉬면 서로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냥 묵묵히 숟가락만 움직였다. 그런데 그 침묵이 미움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는 안다.
태수 씨는 말로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대신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내가 야근하는 날이면 양장점까지 걸어와서 셔터를 내려주고 같이 걸어서 집에 갔다. 내가 손가락에 바늘에 찔려 피가 날 때면 아무 말 없이 반창고를 가져다 내 손에 감아줬다. 괜찮아? 같은 말도 없었다. 그냥 감아주고 돌아섰다. 그것이 그 사람의 언어였다. 태수 씨가 73에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3개월을 보냈다. 왼쪽 팔다리가 마비되어 재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태수 씨가 내 손을 잡았다. 결혼하고 50년 만에 처음이었다. 병실 침대에 누워서 움직이는 오른손으로 내 손을 꼭 잡았다. 말은 없었다. 눈만 나를 봤다. 그 눈에 미안함이 있었는지, 고마움이 있었는지, 두려움이 있었는지 나는 정확히 모르겠다. 다만 그 손의 온도가 아직도 생생하다. 태수 씨는 재활 끝에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됐다. 지금은 집 앞 공원까지 산책을 한다. 내가 옆에서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걷는다. 예전에는 나란히 걸은 적이 없었다. 각자 가게로, 각자 할 일로 바삐 움직였으니까. 지금은 느리게 걷는다. 느리게 걸으니까 보이는 것이 있다. 길가의 코스모스, 참새 2마리가 전선에 앉아 있는 모습, 구름 모양. 빨리 걸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느리게 걸으니까 다 보인다. 남편과 느리게 걷는 이 시간이 우리 부부의 첫 번째 여행 같다는 생각이 든다. 여행 이야기가 나왔으니 좀 더 해야겠다. 나는 평생 먼 곳을 가본 적이 별로 없다. 양장점을 비울 수가 없었다. 손님이 맡긴 옷이 있으니까, 마감이 있으니까, 아이들 밥을 차려야 하니까 늘 무언가에 묶여 있었다. 제주도 한 번, 경주 한 번, 그게 전부였다. 해외는 꿈도 못 꿨다. 그런데 3년 전에 큰딸 은주가 나를 데리고 일본 교토에 갔다. 생전 처음 비행기를 탔다. 75에 처음 탄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세상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내가 평생 양장점 안에만 갇혀 있었는데 세상이 이렇게 넓었구나. 구름 위에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그 사실이 벅차서 울었다. 교토에서 나흘을 보냈다. 은주가 이끄는 대로 절도 가고 정원도 보고 작은 도자기 가게에도 들어가 봤다. 거기서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찻잔을 빚고 계셨다. 내가 양장점에서 바느질하듯 그 할머니도 평생 흙을 만져온 손이었다.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손을 보고 웃었다. 주름진 손, 굳은 살이 박힌 손, 그 손이 통역이었다. 그때 깨달았다. 여행이라는 것은 먼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몰랐던 나를 만나러 가는 것이라는 걸. 교토의 그 작은 도자기 가게에서 나는 내 인생을 처음으로 바깥에서 바라봤다. 양장점 안에서는 보이지 않던 내 삶의 모양이 바깥에서 보니까 보였다. 아, 나도 저 할머니처럼 한 가지 일에 평생을 바친 사람이었구나. 그것이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부끄러운 것도 아니었구나.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은주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우리 또 오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 생각했다. 꼭 교토가 아니어도 좋다. 집 앞 공원도 좋고 영동시장 골목도 좋다. 어디든 마음을 열고 걸으면 그곳이 여행지라는 것을 나는 75에 배웠다.
그 뒤로 나는 매일 아침 산책을 여행이라 부른다. 태수 씨 팔을 끼고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 그것이 나의 매일의 여행이다. 어제는 공원 벤치 옆에 이름 모를 들꽃이 피어 있었다. 일주일 전에는 없었던 꽃이다. 빨리 지나갔으면 못 봤을 것이다. 느리게 걸었기에 봤다. 느리게 살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부모님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내 아버지는 영동에서 쌀가게를 하셨다. 어머니는 집에서 된장을 담그고 아이들을 키우셨다. 5남매 중 내가 둘째였다. 위로 오빠가 하나, 아래로 여동생 둘과 남동생 하나가 있었다. 넉넉한 집은 아니었지만 밥상에 둘러앉으면 늘 북적였다. 어머니가 된장찌개를 끓이면 6 식구가 한꺼번에 숟가락을 들었다. 그 소리가 아직도 귀에 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동생이 국물을 흘리는 소리, 아버지가 천천히 먹어라 하시는 소리. 식구라는 말이 있다.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가족은 피가 이어진 사람이지만 식구는 밥을 나누는 사람이다. 지금 세상에는 가족은 있어도 식구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을 자고, 혼자 아프고, 혼자 웃는다.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것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아버지가 먼저 가셨다. 내가 46이었을 때 어머니는 그 뒤로 12년을 더 사시다가 가셨다. 어머니가 떠나시던 날 병실에서 5남매가 다 모였다. 그것이 우리 형제가 마지막으로 한자리에 모인 날이었다. 어머니가 가시고 나서 형제들의 끈이 풀어졌다. 오빠는 서울에, 여동생들은 각각 천안과 청주에, 남동생은 부산에 있었다. 전화를 해도 할 말이 없었다. 예전에는 엄마 무릎이 아프시대. 병원 한번 모시고 가자. 아버지 기일인데. 누가 뭘 준비할래? 이런 말들이 우리를 이어주는 줄이었다. 그 줄이 사라지니 우리는 각자의 삶에 흩어졌다. 제삿날에만 겨우 모였다. 그마저도 하나둘 빠지기 시작했다. 바쁘다고, 몸이 안 좋다고, 거리가 멀다고. 핑계는 다 달랐지만 본질은 같았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던 중심이 사라진 것이다. 부모라는 중심. 그래서 나는 요즘 이렇게 생각한다. 부모가 떠나신 뒤에는 형제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서로를 위하는 길이라고. 각자 잘 살기를 멀리서 빌어주는 것. 간섭하지 않되 잊지는 않는 것. 명절에 짧은 안부 문자라도 보내는 것. 그 정도의 거리감이 오히려 형제를 오래 지켜준다. 돈 이야기도 해야겠다. 아버지가 남기신 작은 땅이 있었다. 그것을 나눌 때 형제들 사이에 처음으로 금이 갔다. 큰오빠가 더 가져야 한다는 사람, 균등하게 나눠야 한다는 사람, 시집간 딸은 빠져야 한다는 사람. 각자의 논리가 있었고 각자의 서운함이 있었다. 결국 법원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마음에 생긴 금은 아물지 않았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것이 자식들의 정을 갈라놓는 칼이 될 줄 아버지도 몰랐을 것이다. 돈 앞에서 가족은 시험대에 오른다. 그 시험을 통과하는 가족이 얼마나 될까? 나는 잘 모르겠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돈보다 오래 가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이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형제 사이에 주고받은 따뜻한 말 한마디는 수십 년이 지나도 남는다. 반대로 돈 때문에 내뱉은 차가운 말 한마디도 수십 년이 지나도 남는다.
어떤 말을 남길 것인지는 각자의 선택이다. 말 이야기가 나왔으니 조금 더 하겠다. 나는 바느질하는 사람이라 말 주변이 없다. 손으로 하는 일에 익숙하지, 입으로 하는 일에는 서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지 못했다. 사랑한다는 말을 아이들에게 해본 적이 있나 생각해보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마음속에는 늘 있었다. 바느질하면서도, 밥을 차리면서도, 아이들이 잠든 얼굴을 들여다보면서도, 그런데 입 밖으로 꺼내본 적이 없다. 우리 세대가 다 그랬다고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변명하고 싶지 않다.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이다. 한마디 하면 될 것을 입을 닫고 있었다. 그 닫힌 입이 아이들에게는 무관심으로 읽혔을 것이다. 말이라는 것은 습관이다. 부모가 하는 말을 아이들이 그대로 배운다. 나는 아이들에게 잔소리는 많이 했지만 따뜻한 말은 적게 했다. 그래서인지 우리 아이들도 서로에게 다정한 말을 잘 못한다. 은주는 그래도 책을 많이 읽어서인지 표현력이 있는 편이지만 동현이와 소라는 감정을 말로 꺼내는 것을 어려워한다. 그것이 내 책임이라는 것을 안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외국 가족들이 I love you 하며 안아주는 장면을 보면 나는 멍하니 바라본다. 부러운 것이 아니라 저것이 어떤 느낌일까 상상이 안 되는 것이다. 나는 내 부모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내 아이들에게도 해본 적이 없으니 그 말의 온도를 모르는 사람이다. 다만 이제라도 연습하고 있다. 전화 끊을 때 잘 있어 대신 보고 싶다 한마디 붙이는 것. 그것이 78된 할머니의 말 연습이다. 요즘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태수 씨는 낮에 경로당에 가고 아이들은 각자의 도시에 있고 양장점은 5년 전에 문을 닫았다. 재봉틀은 집 한쪽에 놓아두었는데 가끔 그 앞에 앉아본다. 발판을 밟으면 아직도 돌아간다. 그 소리를 들으면 50년의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온다. 외롭냐고 물으면 외롭다. 솔직히 외롭다. 그런데 이 외로움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요즘 알아가고 있다. 혼자 있으니까 들리는 소리가 있다. 바람소리, 빗소리, 새소리. 바빴을 때는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지금은 다 들린다. 혼자 있으니까 보이는 것이 있다. 창밖의 나무가 매일 조금씩 다른 색이라는 것을 나는 이른이 넘어서야 알았다. 나이 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자존감이 아니라 자족감이라고 생각한다. 이만하면 충분히 살았다. 내가 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것도 있다. 완벽한 어머니도 아니었고, 완벽한 아내도 아니었고, 완벽한 딸도 아니었지만 적어도 도망치지는 않았다. 재봉틀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고, 밥상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고, 가족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다. 그것으로 됐다고 이제는 나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고 싶다. 가족이라는 것은 가장 가깝고도 가장 먼 사이다. 가장 따뜻하면서도 가장 차가울 수 있는 사이다. 하루에도 12번씩 고맙다가 미워지고 미웠다가 다시 고마워진다. 그런데 그 모든 감정의 끝에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놓을 수 없다는 마음일 것이다. 내가 아이들을 놓을 수 없듯이 아이들도 나를 놓을 수 없을 것이다. 태수 씨가 나를 놓을 수 없듯이 나도 태수 씨를 놓을 수 없다. 서로 미워도 서운해도 서먹해도 끝내 놓을 수 없는 것. 그것이 가족이다. 그리고 세월은 참 신기한 것이다.
용서되지 않을 것 같던 것이 10년이 지나면 흐릿해지고 20년이 지나면 담담해지고 30년이 지나면 그럴 수도 있었겠지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시간이 주는 선물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놓아줄 수 있는 마음일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가족에게 전화 한 통하기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래 말하지 않아도 된다. 밥 먹었어?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 그 한마디 안에 보고 싶다는 마음이, 건강하라는 마음이, 미안하다는 마음이 다 들어있다. 우리는 그렇게 서투르게, 그렇게 어눌하게, 그렇게 느리게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나는 오늘도 태수 씨 팔을 끼고 공원을 걸었다. 느리게 걸었다.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봤다. 구름이 흘러갔다. 태수 씨가 갑자기 말했다. 평생 10마디 하면 많은 사람이 오늘은 11번째 말을 했다. 바람이 시원하네. 나는 그 말 한마디에 울컥했다. 그래, 바람이 시원하다. 53년을 같이 살고 78이 되어서야 나란히 앉아 바람이 시원하다는 말을 나누고 있다. 이것으로 된 것이다. 이만하면 된 것이다. 가족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것이다. 오래 걸려서 도착하는 한마디, 그 한마디를 기다릴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 한마디가 도착했을 때 조용히 울컥할 수 있는 사이. 나는 오늘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듣고 계신 분들도 오늘 하루 이만하면 됐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